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요, 좀 제가 저희 애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12월 3일 22시 28분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계엄령 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배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과를 시켜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인용할지 말지 이런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가운데는 굉장히 그 윤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또 윤 대통령 이코르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이걸 이제 등식으로 놓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광화문에서 소위 100만 인파라고 하는 많은 대한민국의 애국 자유 우파 시민들께서 모이셔서 성토를 하고, 대통령의 탄핵은 절대로 되어서도 안 되고 가결되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그날은 204표를 얻고 국힘당 내의 그 반란표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죠. 2016년 말부터 벌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가짜 거짓 위조된 소문이 시중으로 퍼져나가고, 그런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조중동, 한겨레 이런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정윤회라고 하는 남성과 롯데호텔에서 7시간의 미래를 즐겼다는 등, 청와대 안에서 구술을 했다는 등 온갖 정말 그 끔찍한 위조된 거짓말들이 범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역시 한동훈을 옹립하는 조중동이라거나, 또 특히 MBC TV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야말로 물만난 고기들처럼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 비록 서울법대는 나왔지만 구술을 한 끝에 겨우겨우 사법시험을 통과했던 별로 뛰어난 인물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이번과 같은 법률에 대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만큼 무식한 수준은 아닐지언데 왜 계엄령을 발표를 했을까? 제가 그래서 국제관계 측면에서 제가 좀 한번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보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자, 시작은요,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 당시 태도는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거기에 상반된 입장은 북한 괴뢰 집단 김정은이가 저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좀 도박을 하느라고 북에 군인들을 러시아 지역에 파견을 했다는 겁니다. 파병이 아니라 파견을 했어요. 국민적인 지지나 그래도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에서 공개된 결의와 지지를 받아서 했던 일이 아니라 다분히 극소수의 생각으로 북의 젊은이들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민국 군대가 갈 수도 있는 것처럼, 혹은 살상 무기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정원 이런 쪽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11월 5일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났어요. 그것도 압승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50개 주 전체에서 트럼프가 랜드슬라이드, 산사태로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압승을 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ID 카드, 즉 주민등록증, 시민권을
주권증, 뭐 여권 이런 거 없이 투표를 했던 주가 많이 있어요. 서쪽에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역에 뉴멕시코, 콜로라도주,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미네소타주, 그다음 일리노이주, 그다음 동쪽에 가서 워싱턴 DC, 그다음에 버지니아, 델라웨어, 펜실베니아에서는 적고 그 위에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뭐 뉴햄프셔, 메인 이런 쪽에서는 아이디 카드 검열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파란색으로 나왔죠. 파란색으로, 즉 민주당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고 새로운 2기 행정부의 진영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외교 안보 분야를 볼 것 같으면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출신이 국무장관, DOS죠. 그 다음에 팍스뉴스 주말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었던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예비역 소령, 그린벨의 출신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한 나름 미국의 흔치 않은 초인류급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비벼서 몸 팔아서 장군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린베레, 미국에서 그린베레 아무나 못합니다. 그린베레에서 관타나모부터 시작해서 아프간 또 이라크 이런 데 파견돼서 실제 전투를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국방장에 돼서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워키즘, 소위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또 트랜스젠더로 변장을 하고 있는 15,000여 명의 여성화돼서 훈련도 안 받고 탱자 월급이나 받고 있는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사로서 미국 군대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똥별 출신들이 국방장관하고 이럴 게 아니라 아주 개성이 있고 강한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인이 미국처럼 국방장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애국주의자, 충성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손도 안 대고 조 바이든과 그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제 자매 자식들을 모조리 한 수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자, 가장 좋은 게 무슨 뭐 중국으로부터, 루마니아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돈 받았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 서브리너티죠. 이 주권을, 국민 주권을 4년 전에 도둑질한 이 범죄를 갖다가 단죄를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와 그 내각이 갖고 있는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조 바이든을 가장 명분 있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요, 무슨 뭐 캐나다에서는 킹스톤 파이프를 잘랐다, 뭐 트랜스젠더를 강화해서 부활절을 갖다가 트랜스젠더 데이 뭐 비저빌리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짓을 한 걸 갖다가 트집 잡는 것보다 국민 주권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국민 주권을 갖다 도둑질한 부정선거, election fraud, 또 election rigged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손을 댐으로써 대의 명분을 세우고 조 바이든을 영원한 깜빵에도 쳐놓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트럼프 신임 내각에서는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입증이 돼버렸어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있었던 APEC, 아시아 태평양 연안 관련된 경제 회의죠. 이어서 G20, 브라질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G20에도 뭐 조 바이든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도 미국의 신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 측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어디 감히 내 따위가 나를 만나러 오가,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어떻게 만나러 오느냐 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이거를 역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야, 윤석열, 너 내가 예전에도 내가 일기 정부 때 만났던 그 문재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다니면서 촛불 어뜨고 헛소리하고 뭐 촛불 혁명이니 뭐 한국이 민주화니 떠드는데, 그 자식이 보니까 계속해서 김정은이 바쁠 때 기억하면서 김정은이만 도와주겠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기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왜 2년 반이나 넘도록 대통령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안 댔어? 너 같은 편 아니야 걔하고?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에서 마친 G20 세계 정상회담을 마치고 그 브라질에서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미국 워싱턴 DC가 바로 옵니다.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도 있고요. 또 66번 타고 좀 서쪽으로 가면은 그 덜레스 에어포트가 있어요. 응? 그러면 아니 뭐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다니니까 그거 뭐 워싱턴 DC 가는 거 일도 아니죠.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그런데 미국에서 허락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 너 있지? 문재인이 제거하고 와.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다. 걔네들 전부 다 북한에다가 돈 퍼주고 이 짓 했는데 너 왜 그동안 수사 안 했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NSA 통해서 이미 다 파악했지만 NSA는 그 미국에서 정보 관련된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무시무시한 정보 조직입니다. 국가안보국이라고. 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의 줄임말이죠. 김정은이랑 너랑 문재인이랑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나서 그 헛짓하고 USB 건네준 게 있었는데, 윤석열, 너 아직까지 그거 조사도 안 했지? 너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거의 순간적으로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11월 5일 이후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추론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청을 했겠지. 너 살고 싶냐? 대통령으로 5년 채우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어디 가서 떠들면 안 된다 하면서 윤석열에게 지시를 했겠지. 너 말이야, 비상계엄령 발동해서 응? 너 스스로가 재물이 돼서 들어가라. 네가 낚싯밥에 꼬여있는 살은 물고기가 되어서 그 커다란 낚싯바늘에 네 몸을 끼고 바로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모조리 다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라. 이게 미국 쪽의 요구사항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여기는 조건이 있죠. 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하라고 시켰다라는 걸 네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에 네 목숨은 없다고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단도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마이클 월치 같이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다, 내지는 피트 헤그세스처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다, 아니면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이다, 아니면 털시 게바드 미 국가안보장,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도 에브리얼 하인즈라고 하는 그 여성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되는 그 털시 게바드 같은 저런 그 철혈 여인은 앞으로 여성이 미 합중국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바로 다음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될 만한 아주 유능한 그런 여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정보 라인들과 국무 라인, 또 국방부 라인, 거기다가 지금 팸 본디라고 하는 파멜라 조 본디 여사가 법무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FBI에도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아주 전투적인 그런 법조인이 이번에 FBI 국장이 됐어요. 이미 현직에 있던 크리스토퍼 레이 현 FBI 국장은 벌써 사의를 표명했죠. 그런데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24시간도 안 돼서 FBI 내부에서 January 6, 즉 2021년 1월 6일 1월 20일쯤에 대통령직을 인수인계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나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추인을 하고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됐다라고 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그 뭡니까 미 국회의사당을 시민들이 이제 쳐들어간 일이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밝혀진 FBI 요원들만 26명이 그 행렬에서 포함돼서 선동질을 해서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미 국회의사당 쪽에서는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물론 거기서 불미스럽게 한 여인이 경찰에 선 총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해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FBI, 법무부, CIA, 뭐 DNI 있는 쪽들, 그동안 이 거짓 세력의 전염이 돼서 미 합중국을 도태시키고 망가뜨리고 그들 개인의 배만 불려왔던 이런 불순 세력들, 더러운 자들이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은 대통령 된 이후에도 조 바이든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왔죠. 아주 가깝게, 그야말로 친형님처럼 그렇게 지냈죠. 뭐 캠프 데이비드 가갖고 한미일 삼각 성명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이라 해갖고 워싱턴 선언도 국빈 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냈고 그런 일을 했어요. 또 뭐 지난번에 또 뭐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의가 있을 때 또 미국도 갔었고.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윤 대통령은 그 소위 젤란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함께 사진 찍었던 것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떤 데서는 뭐 국정원에서 외교부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걸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던데,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알았는데, 예? 알았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 무기를 보낸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미국이 요청하는 포탄은 주지도 않았던 우리 한국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친구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진정성 있게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미 국가안보 보좌관 입장이다, 혹은 CIA 국장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그 심대한 그 정말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던져주고, 자네 말이야 그거 해결 못하면 미국에 올 생각하지 마. 이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요구사항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 평가하고 있을 때 문재인의 사냥개, 문재인의 호위무사,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민주당 정부라 하더라도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해온 이 태도나 자세를 보면요, 미국이 바라는 바는 문재인을 빨리 제거하기를 바라고, 문재인을 빨리 국제 형사재판소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에 세우기를 바래왔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한 거예요. 거기다가 북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북쪽에다가 돈을 보내고 했던 이재명이란 자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활개치고 나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대로 풀어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중국 해체를 하러 들어가는데 우리와 협조를 제대로 할 사람이지 아니지 지금 하나의 테스트 시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해체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안미 경미할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기존의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자들이 했던 그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국에서는 의심을 많이 해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브라질에서 G20 국제회의를 마치고 가려고 했더니 미국에서 차갑게 거절당하고 나서 아마도 이런 숙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첫째, 문재인의 죄상을 밝혀라. 구체적으로 북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범죄 그룹에게 한국의 국가 기밀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USB를 전부 다 공개해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두 번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공연을 한답시고 평양에 갔다가 방송 중계 차량이나 방송 장비를 다 놓고 왔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도 역시 수사를 해라. 자, 세 번째, 문재인의 범죄 중에서 본인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에게 6억 달러를 보낸 것을 우리가 뉴욕에서 점검하면서 돈이 이집트로 흘러가는데 다름 아닌 오라스콤으로 최종적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왜 이집트에 있는 오라스콤에게 특별하게 6억 달러를 줬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지급해야 될 돈인데 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이가 나서서 그 돈을 주었는가?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밝히고 오너라.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네가 입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장 폭발력이 큰 부정선거를 네가 뒤집어라. 그러면 한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미국에 지난 4년 전에 전염되었던 프로드 일렉션, 리퀴드 일렉션, 번역하면 불법 선거란 얘기죠. 이거를 파헤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한국에서 찾아서 우리한테로 센터링 해라. 아마 어쩌면요, 지금 그날 그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들고 나왔던 그 두툼한 상자처럼 보는 것이었죠. 그 내용물들이 이미 다음번 CIA장인 존 레클리프 손에 넘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거기 아니라고 얘기 못합니다. 이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겉으로는 쾌재로 부르겠지만 그 씁쓸하게 탄핵당했다고 심룩한 표정으로 연결해야 될 거고, 그러고 그 우리 요원들이 가져왔던 그 자료들이 이미 넥스트 CIA 헤드쿼터, 존 레클리프가 지휘하는 다음번 CIA의 주요 부서에, 아니면 주요 인물에게 그 소위 말해서 포렌식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아마 그 그대로 전체가 카피돼서 미국으로 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이제 우리가 그 비밀 공작 사업, 이 정보 사업을 하다 보면요, 항상 보면은 미국의 특징이 있어요. 미국은 뭐냐면 언론 플레이 잘합니다. 그리고 남미 제국을 갖다가 미국 앞으로 복속시킬 때도요, 아주 교묘한 작전을 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는요, 미국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야, 너 있잖아, 이번 기회에 잘 살리길 바란다. 응? 잘해서 머리 가죽부터 등 가죽까지 맞지도 안 하고 벗겨버리는 일이 안 생기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물밑
지시를 받았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통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발설하는 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저 세상에 불귀의 영혼이 돼서 떠나버릴 수가 있죠. 응? 마누라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한순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도 살고 이 나라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자발적이 아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뭐 검찰에서 경찰에서 공수처에서 뭐 대통령을 불러다 조사한다, 뭐 그 무슨 사령관들 이런 똥별들 뭐 압수 구속을 한다 어쩐다 이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필연적인 하나의 겪어야 될 경과 예의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판은 어떻게 날 것인가. 트럼프 진영의 의지와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하게 잘 임무 완수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중국을 부셔버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안미 경중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국 경제에 의존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건 첫째, 삼성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의 고급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는 중국 아이들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온 한동훈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때문에 미국인들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또 삼성전자의 그 고급 기술이 정말 아주 끝판왕 아닙니까? 삼성전자 기술이. 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전 세계 시장 이런 것을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에게 넘겨줄 것 같다 라는 점을 미국이 지금 분명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걸 보면서 이제야말로 중국 애들을 해상에서부터 봉쇄를 해서 말려 죽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지금 미국에서 한 것이죠. 물론 1954년 7월 28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하셨던 부분까지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시금 들춰내서 읽고 외우면서 지금 그 가르침을 깨달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말려 죽이는 거는 관세도 있지만 해상 봉쇄를 통해서 철저하게 중국을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막는데 그 일을 맡길 애들이 누구다? 바로 한국이다. 근데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이게 친중 정권으로 보이고 있는데 말은 미국하고 한다 그러는데 확실하게 얘네가 우리랑 함께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거냐 아니면 해체하는 신용만 할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왔던 태양열 발전 장비와 풍력 발전 장비 수입이 있어요. 지금 태양열 발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납, 순, 카드뮴 이런 중금속으로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죠. 자, 이제 그런데 그것이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의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서해안 개펄 지역에다가 중국산 풍력 발전 장비를 심고 해저에는 그것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깔고 이런 짓을 하는데 2030년까지 100조 원 대략 900억 달러를 중국에게다 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 정부는 돈이 없어서 군인, 공안, 교사, 의사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기껏 준다 그래봤자 한 절반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조라는 돈을 앞으로 5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중국 기업에게 준다. 그 얘기 뭐죠?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목숨을 부양해주는, 더 유지해주게 해주는 그 원천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때려 죽일 놈들보다도 못한 놈들이죠. 동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실을 파악한 미국에서, 야 윤석열, 너 진짜 우리 반중 친미하는 건 맞아?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아주 엉마로 만든 자들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물론 한국도 4년 전에 가담을 했죠. 미국에 들어갈 밸럿, 투표였죠? 투표용지죠? 그것도 우리 쪽에서 아마 인쇄해서 간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물론 중국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왜 400조, 500조씩 왜 늘어납니까? 그 늘어난 부채도 이북에다 퍼다 준 것도 있지만, 김정은이 입에다가 갖다 쳐넣은 것도 있지만은요, 상당 부분은 또 미국의 부정선거를 실시하는데 한국의 그 국가 예산이 음흉하게 불법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불법 선거를 도왔다는 또 다른 증거들도 지금 미국에서 포착을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범죄인 이 부정선거를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벌어졌는데, 상당 부분의 그 부정행위의 기여자가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권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의 4년 전에 문재인 정권도 이가 갈리게 미운 데다가 그것을 주도했던 문재인은 더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자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다 더 큰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빨리 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가져나온 서버를 미국 쪽에다 보내서 지금 동시에 포렌식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중 친미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국제사회에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죠? 국무총리가 합니까? 외교부 장관이 합니까? 아니면 한동훈이가 당대표 했었으니까 한동훈이가 합니까? 아니죠. 이럴 때 대통령의 손발이 되는 게 바로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장이 직접 은밀하게 나서서 미국에 가서 각지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한 포스트인 사람 있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팻 헤그센스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파멜라 팸 번디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캐슈 파텔 FBI 국장, 그 다음에 존 레클리프 CIA 국장, 그 다음에 털시 게바드 DNI 국가안보장,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엘렉스 웡이라고 지금 그 NSC 국가안보보좌관실에 들어가 있는 그 차관 있죠. 대단한 전략가고 공작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손발이 묶여서 꼼짝을 못하니까 이럴 때 국정원장이 가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돼줘야죠. 미국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중국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미국과 아주 결연하게 지금 동맹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exaggerated, 좀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장에 가서 당신들이 피한 거 내가 팬티까지 홀딱 벗고 다 줄게 라든가, 응? 또 우리가 필요한 건 너희들도 진지하게 다 달라든가 해서 뭔가 진지하게 좀 관계가 지금 개선이 돼가고, 미국의 차기 정부 지금 이제 30여일만 있으면 들어오는데요. 이걸 갖다가 못한다. 오늘 16일이니까 앞으로 14일 남았다고 치고
한 34일 남았네요.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 잘 버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전제는 위기 상황을 보이지만 이 위기 상황이 마무리될 쯤 되면은 오늘 한동훈이 날아갔죠. 자, 조금 있으면 내년도 되면 재명이도 날아갑니다. 그럼 두 놈, 이 정말 이 더럽고 추한 아이들 한동훈과 재명이 얘네 둘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들을 끼고 싸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이중대 어디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지. 얘네들은 중국 공산당 이중대란 말이야. 이것들도 좀 이제 날아가게 되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이의 집권을 바라고 쇼를 하다가 결국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작살이 나서 배지를 떨어뜨리고 이제 뭐 400 몇십억 갚아내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와해가 될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당은 한동훈이를 빨던 애들 있고 이번에 배신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봤더니 김무성이나 이런 떨거지들을 불러다가 지금 내각 책임제 운운하고 지금 장난을 치려고 그래. 그거 핵심 지금 권성동이가 있는 거야. 응? 권성동이 이자도 우리 자유우파가 아니야. 소위 내각 책임제를 해서 너그 집안, 우리 집안, 뭐 우리 몇몇 집안 있다 아이가 이러면서 뭐 무성인의 애들하고 어울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니네가 수상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수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정치를 갖다가 지네 가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자들이. 응?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국민의힘당도 박살을 내서 소멸시켜버려야지. 왜? 전부 다 중국 공산당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란 얘기예요. 왜 기회가 됩니까? 세상을 만만히 보고 세상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을 깨는 데 있어서 바로 미국과 협력해서 깨버리는 거야. 중국 인민을 죽이는 게 아니야. 중국 정권인 중국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이 CCP를 깨뜨려서 중국이 56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56개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티베트 독립시켜, 신장육을 독립시켜. 지금 내몽고로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남몽고예요. 남몽고를 독립해서 밖에 있는 원래 울란바토르 정부하고 연계돼서 커다란 나라로 다시 복원하고, 뭐 광서 자치적 지역 있는 뭐 우리 남쪽에 또 뭐 저쪽에 가서 뭐 청해성, 감숙성 이런 데도 또 소수민주도 많이 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에 있는 그 만주족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못 해낸다. 그러면은 아마 불미스럽게 5년을 못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잘한다. 5년 아니라 50년도 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안을 각별히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어디 가서 미소도 지으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사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봤냐면요. 한동훈이와 윤석열이 미국에서 평가하고 있는 대로 둘 다 문재인의 사냥개 호위무사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영구적인 좌파 정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금 쇼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최악의 각본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제가 예상하는 대로 미국의 요구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내렸다 했을 경우에는 미국 친구들이 봤을 때 그래 뭐 100점은 안 되는데 그래도 네가 좀 그래도 앞으로 좀 쓸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증거를 어디서 저는 보냐면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방문하고 12월 3일 낮에 만났었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대대 굉장히 이제 흥분했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 비밀 공작을 했던 사람이라서인지 몰라도 그날의 사태를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키르기스탄 대통령 일행 중에서 과연 CIA 요원은 없었을까? 키르기스탄 국민의 여권을 갖고 들어온 진짜 백이 CIA 공작관은 없었을까? 그리고 그 공작관을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겠죠. 일종의 협박이 될 수도 있고 공갈이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키르기스탄 대통령과 함께한 모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 얘기를 따르지 않았다면, 즉 부정선거를 발표하고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아마 그런 굉장히 최고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 공포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위협 공갈이라고도 보여지는 그 얘기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아마 쏟아져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추단을 하는 것은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스탄 나라가 있어요. 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스탄 나라가 있죠. 물론 스탄은 땅이라는 뜻입니다만은. 그런데 가장 독재가 심하고 공산화됐다라고 하는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조차도 CIA하고는 완전히 찰떡입니다. 자, 1991년 구소련이 무너지고 CIS를 해가지고 13개로 당시 쪼개지고 할 때 이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도 다 독립을 했죠. 그때를 CIA가 놓쳤을 리가 없죠. 당시 그 일을 했던 로버트 게이츠, 훗날 CIA 국장도 하고 국방장관 됐던 사람인데, 그 로버트 게이츠처럼 러시아 말을 러시아 사람처럼 잘하는 그런 그 1급 공작관들이 구소련을 뭉개버리고 그 자원과 모든 그 곡물이 풍부한 이 스탄 쪽을 그냥 둘 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당시 CIA 공작관들이 가서 이 중앙아시아를 섭렵하고 전부 다 친미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죠. 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독재 국가가, 그런 공산 국가가 미국과 저렇게 친하게 지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방한 일행 가운데는 틀림없는 아주 능수능란한 미국의 CIA 출신의 공작관이 키르기스탄의 여권을 들고 왔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겠다. 아마 이 방송을 미국에서 본다라면은 그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면으로는 얘기 안 하겠죠. 네? 우리 정보 공작, 이 비밀 세계에서 공작관들끼리는 이런 건 사실 서로 눈 뜨고 인정해주고 불문율로 모른 척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위기가 왔다라고 지금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그동안 이 가짜 언론과 거짓 언론에 혹세 무민을 당해가지고 진실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바라보기는요, 큰 그림보다 미국 대 중국은요 100대 0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USA 대 China equal 100대 0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중국이 이길 가능성은 1%, 0.1%도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도 그동안 문재인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문재인의 털끝 하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라가 엉망이 되도록 끌고 온 거죠. 자, 보세요.
국정원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작년에 한 2달간의 시간을 두고 했어요. 자, 그럼 거짓이고 엉망이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처럼 비상계엄 안 내리고도 그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놈들을 다 잡아들일 수가 있었죠. 시간적으로나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이 다 여유가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장이라는 사람도 이거를 파헤치고 해결지려고 노력 안 했고 대통령 역시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년도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정말 지저분한 일들이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죠. 자, 지난 봄을 되돌아보세요. 4월 10일 총선하기 전에. 물론 저자들은 지금 그 총선을 어떻게 장난칠 건지 다 준비가 돼 있었겠지만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어줬잖아. 뭘? 의료 대란을 일으켰잖아. 응? 의료 전문가도 아닌 조기용 복지부 장관, 뭐 박민수, 뭐 차관, 이런 애들. 걔네들 전공이 뭐야? 뭐 기획재정부 이런 데 가서 뭐 국가 예산 짜고 그거 하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출신 애들 아니에요. 아니, 그런 애들이 보건복지 의료 분야를 뭘 알겠어요. 이번에도 조경이 그 대통령 뭐 거기 뭐 지는 반대했다 뭐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 헛소리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람 볼 줄은 모르고 장관도 임명하고 한 거예요. 가장 최악이 뭐였을까? 가장 최악이 교육부 장관 이주호하고 조경희 같은 애들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 거고, 그 다음으로 큰 실수를 한 게 국정원장을 갖다 김규현 같은 겁쟁이를 갖다 앉혔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날까? 조태용 씨는? 그런데 홍장은이가 나와서 떠드는 걸 보면은 조태용이는 뺀질이래. 응? 그러니까 절대로 책임질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 덕분에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훈과 박전 밑에서 서식하던 빨갱이 기생충들이 지금 다 원상태를 복직을 해갖고 지금 국정원 내에 뭐 3%도 안 되는 그 소수의 충정이 있는 애국 우파 우리 공작관들은 다 또 지방으로 뭐 교육으로 뭐 다 내쳐지고 엉망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도 그렇지만은 그 밑에 있는 차장 홍장훈이라고 하는 그 육사생을 갖다가 진짜 김태우랑 같이 무슨 쓱싹쓱싹 해서 뭐 지들끼리 마포고등학교 선후배라고 뭐 해서 장난치고 술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했을 때는 홍장훈이가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겠지. 응?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응? 알고 봤더니 간신 중에 간신, 첩자 중에 첩자, 박쥐의 하수인이었다는 게 드러났잖아. 그래서 박쥐는 누구야? 박지원이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수준 낮은 육사 출신의 정규과정은 시험 봐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실력도 정말 꾀재재한 그런 놈이 평생을 엽기적인 상납과 감언과 이설 통해서 탐관오리에 해온 그 결과 국정원 차장까지 간 것도 지금 신비스러울 일인데, 걔가 지금 조태용 씨를 국무총리 보내고 지가 국정원장 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랑 지 마누라랑 친하다 그러면서 말이야. 내가 김건희 라인이라고. 물론 거기는 한동훈이 마누라, 행안부 이상민이 마누라, 뭐 또 누구야? 뭐 조태용이 마누라도 들어가 있나? 뭐야, 김태호 안보실 1차장 하는 애. 걔 마누라도 들어가 있어서 뭐 이게 지금 뭐 영부인을 중심으로 부인들도 그렇게 단결 단합이 잘 되는 아주 그냥 극상급의 최고 수준의 여인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를 홍장훈이가 떠들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장훈이 같은 저런 간신, 저런 정말 천하의 정말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저런 애를 속아서 걔를 그렇게 거기 그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홍장훈이 같은 애들은 이제 공작금 유용한 거, 또 지랑같이 뭐 특보하면서
매월 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아서 챙겼다는 김승현 전 특보, 그 홍장원이랑 같이 특보했던 사람이에요. 응? 그 밑에서 국장하면서 그 횡령하는데 적극 나섰던 남기직이라는 이런 애들, 뭐 그 위에 있던 같은 고대 출신의 뭐 권춘택이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될 이런 국정원 조직도 전부 다 쓰레기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는 거야. 응? 지금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뭐 차장 국장 했던 그쪽 사람들이 다 고대 출신인데 그 대학 다닐 때 다 뿌락지 밀정 활동했던 그 장학생으로 있던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니 공작 원칙에는 이런 게 있어요. 협조자로 썼던 애들은 절대로 조직 내에 직원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 그런데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뿌락지 밀정하면서 돈 받아먹고 그런 짓을 했던 놈들 갖다가 딴 것도 아니고 정규과장에다가 집어넣어 그런 것들을. 그러니 조직이 어떻게 돼요? 썩을 수밖에 없죠. 반드시 썩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국장 가고 차장 가고 지금 김규현이 같이 그 겁쟁이 쫄보가 외교부에서 외교부 장관 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우선 일로 와갖고 국정원장까지 했는데 한 일이 뭐 있어? 공작을 해서 성사시킨 게 있어? 아니면 인사개혁이라도 제대로 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주 큰 실수는 뭐냐면 사람을 볼 줄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데 만약에 사모님의 선택, 간택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인사가 정해졌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일 날 일이 없죠. 아니 대통령실에 인사수석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 말보다 만약에 사모님이 여보세요, 이번에 이 사람을 산자부 장관 시키세요. 여보세요, 이 사람 이번에 국정원장 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된 일이라고 한다면 가정이야, 가정.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이가 덜컥 구속이 되고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저 무시무시한 트럼프와 그 트럼프 군단에 의해서 지금 꼬리 내리고 완전히 엎드려 버렸다. 형님 살려만 주이소.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막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 아닌가 해. 앞으로 보자고. 뭐 인용이 헌재에서 안 돼서 다시 대통령 복직했을 때 과연 대중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거기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야 시진핑 너 1월 20일 날 나 취임하는데 너 축하사절로 와라. 그래 인비테이션 카드 보냈대요. 시진핑이 난감하겠지. 지금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이 지구상의 황제는 하나야. 와서 마 대가리 숙이고 꿇어.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야. 중국에다가. 근데 우리는 초청도 못 받아. 초청도 못 받아. 이 될 일이야? 내가 지금 오늘 밤부터 열심히 로비를 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이는 만찬자리나 또 뭐 오찬자리나 이런데 지금 거기는 사실 돈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워싱턴으로부터 내가 전달을 받았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뜻있는 기업가들 또 미국과 동맹을 강화시키는데 민간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한번 기여해보고 싶다 해서 참가비 25,000불 혹은 30,000불 이 정도를 기꺼이 기쁘게 내가 내고 그 만찬 자리에 가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내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응? 괜히 내가 지금 저 뻥치는 카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영화가 좀 되고, 왜냐면 10명을 한 테이블에 앉히거든. 그러면 한 6명 정도가 한국에서 가면 4명 정도 미국 인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저같이 공작관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국무부 이런 데서 외교관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괜히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멍이 앉아갖고 밥만 처먹고 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민간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면 되겠지. 영어도 되고, 응?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이후에 한미 간에
이 거래가, 무역이, 비즈니스가 더욱더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한미 간에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보다도 결속되고 더욱 튼튼한 안보 동맹, 혈맹이 되어 가겠죠. 그러나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문재인을 따르고 문재인을 보호해주고 이재명을 갖다가 안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너 똑바로 살아갈 의지가 없구나. 알았어. 목을 쳐달라면 쳐줘야지 뭐. 하고 목을 쳐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기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예? 그리고 이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죠. 뭐 지금 뭐 탄핵이 국회에서 뭐 가결됐다고 해서 뭐 지금 목숨 떨어진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건의를 드리면 지금 모종의 소위 말해서 그 잉글리시로 그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보내서 미국하고 같이 호흡도 맞추고 발걸음도 맞추고 중국 해체하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하라고.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개인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국민이 살아요. 아니, 국민을 살려야지 대통령 혼자만 살라고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키르기스탄에서처럼 국민들이 쫓아내잖아. 거짓말 투표기로 당선됐다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선거 수준을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어요. 미국 친구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게끔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내가 보내는 특사입니다 라고 분명히 그 레터 한 장 쓰셔갖고 그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미국 가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뭐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협조해서 중국 공산당 해체를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라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지.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 잘 살게 되겠지. 나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 한 목숨 버린다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 머리를 숙이라고 하면 숙이고 엎드려서 기라고 하면 기겠고. 왜? 대통령 국가의 종복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지. 하다못해 팬티 벗고 알몸으로 춤춰라. 그래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런 미친 것처럼 춤도 출 수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진정한 대통령이지. 그게 아니라 나만 살고 우리 마누라만 살고 내 측근만 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비겁자가 되는 거죠. 비겁자. 응?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한 비겁자, 바보 대통령으로 평가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응? 걱정하지 마시고 곧 우리나라에게 국운이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자, 그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들 희망을 가지시고 다들 자기가 믿는 종교대로 가서 불공도 드리시고 뭐 성당이나 교회 가서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 부처님, 뭐 천주님 이 나라를 후보 살펴보시고 이 나라가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한국에는 이 목사하는 놈들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한국이 망가지게 됐다, 고생하게 된다, 이런 그 전라도 목사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정신 차리기 바래. 응? 이 전라도 출신 목사들, 카말라 해리스가 됐으면 이 나라 진짜 망가질 뻔했어. 트랜스젠더 왕국이 되고 말이야. LGBTQ가 난리를 치고, 아니 부활절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애들 날로 정하는 이런 미친 미국을 따라간다고? 에라이, 하나님 앞에서 벼락 맞아 죽을 목사놈들아. 그런 신부놈들도 있고 그런
스님도 있지. 너희들 말이야 부처님 핑계대고 성모 마리아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성도들 앞에서 불자들 불신도들 앞에서 헛소리들 하지 마라. 진짜 모조리다 벼락 맞아 죽는 날이 와. 그러니까 제발 헛소리들 하지 말기 바래요. 자, 국민 여러분, 요즘 들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걱정들 하셔서 제가 어저께 일요일날도 낮에 가서 2시간 40분 넘게 생방송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드리고자 생방송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미국의 CIA 국장이구나. 내가 미국의 지금 안보보좌관이구나. 내가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더니 이미 모종의 메시지가 온 거야. 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미국이랑 같이 가면 돼. 왜 중국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참에 한동훈이 이재명이 날리고 친중 국회, 친중 중국 공산 이중대,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인회까지 싹 다 날려버리면서 최종적으로 이 내각제로 꿈꾸는 이 잡것들 있죠. 이것까지 다 날려버리면 아마 1타 5피 정도 소득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써야지. 지금 있는 여의도의 쓰레기도 다 쫓아내버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만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겠지. 1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절 생각해 보세요. 1904년에 발생하죠. 그리고 1905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약 맺고 등등 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를 박탈당하죠. 자, 지금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국제정세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의 아가리에다 쳐넣고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고종이라는 그놈은 어떻게 했어? 일본에서 돈을 받아먹고 아주 편안하고 사치를 죽는 날까지 누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 빌어먹을 군주지 그놈이야. 그러니까 지금 120년 전에도 그런 멍청한 군주 때문에 온 국민이 영어의 몸이 되고 노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그래야 돼? 안 되죠. 이제는. 아니 이렇게나 통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 속에서 옆에 나라에서 미국에서 구라파에서 혹은 아시아 다른 중동에서 이런 거를 사태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판단도 하지만 변별이 있어야 됩니다. 디선먼트라 그러죠. 영어로 디선먼트. 이 변별을 제대로 해야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가짜 뉴스, 가짜 언론 보도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죠. 그 가짜 뉴스가 뭐야? 조중동 우리나라, 또 MBC, KBS 이런 애들, YTN, 연합뉴스도 다 거기에요. 그다음 미국 같으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애들 들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출처가 거짓인지 뭔지 예를 들어서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전쟁이 난다 막 보도하잖아요.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맨 끝에 가서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목은 금방 뭐가 벌어져서 끝날 것처럼 이렇게 해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처럼 보도했다가 러시아가 이기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 가서는 조금 더 사실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쬐끄맣게 붙여놓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는 거거든.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무지하면 판단을 못해. 용감하지 판단하는데 헛소리라고 헛된 판단을 하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2주 3주 전부터 대한연대도 그렇고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 가서도 그러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확실하다 얘기를 했더니 어떤 미친놈들은 말이야 나보고 막 욕설을 하고 댓글을 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중동이든 KBS, MBC 어디도 지들이 잘못 보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사과 안 해. 박빙이다.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 이런 개소리, 헛소리를 써놓고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놈들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친중화되어 있고 중국의 돈에, 중국의 마수거리에 걸려서 지금 중국화돼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나라를 되돌리려면 뭐를 해야 돼? 중국을 깨부셔야 되거든. 중국을 깨부셔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 중국을 깨부시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 단체의 어떤 사람이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그렇게나 부정선거를 부정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망하게 됐지. 미국에서 저렇게 밝혀지고 미국에서 압박을 하고 우리가 그 자료를 주고 해갖고 다 털어서 부정선거를 이제 끝장을 내게 되면 그 부정선거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던 그런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돈 받아먹고 신문 광고 내는데 그 돈 주는 사람들 말 듣고 그 사람 입장만 옹호해서 부정선거 없다고 했다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지 이제. 정치활동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냉정해지시고요.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드시 중국을 해체시키는 작업에 미국과 함께 해서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켜버리는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 트럼프 4년 행정부와 맞춰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다? 타도 중국 공산당이야. 중국 공산당 해체야. 차이나 아웃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돼야 되는 거야. 저까지 것들이 뭐가 겁이 나요? 미국하고 힘을 모아서 앞으로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함 만들고 군비 경쟁을 미국 친구들 보고 그러지 뭐. 야, 군비 경쟁은 우리가 해서 중국 찢어놓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중국을 무너뜨리잖아. 그럼 북한은 총 한 방 안 쏘고도 저것들을 우리가 다시 접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좀 거시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미국 친구들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야지. 진짜 내 중국하고 뭐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중국에 대한 전문가로서 말이에요. 보면 구상 유치도 안 돼. 지금 하는 애들의 짓을 보면.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놈을 갖다가 중국 대사령부에서 뭐 하자는 얘기야.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지득한 비밀 내용도 다 가서 알려주라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하는 대한민국의 자세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우리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특히나 국정원, 미국 CIA가 철저하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서 좀 반성도 하고 관계 개선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외교관 출신의 국정원장이 다음 자리를 노려서 외교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가야 될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텐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까? 전혀. 가능성 제로지. 네. 차라리 그 국정원장 겁이 나서 못 가겠으면 이번에 새로 된 저 해외 차장, 그 오호룡 차장, 그런 분들을 갖다 좀 보내요. 오호룡 차장은 저하고는 그 서울대학교 다닐 때, 그분은 이제 영문과를 다녔고, 저는 이제 중문과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둘이 아주 친밀하게 아주 친한 사이예요. 가족들끼리도 다 알고.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직접 못 갈 것 같으면 영어가 아주 플루언트하게 엑설런트한 그 오호룡 차장을 보내셔서 가서 좀 문제를 해결하도록 좀 하면 되겠죠. 아마 오호룡 차장이 배포도 있고 또 미국에서 실제로 근무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께서 직접 갈 그 뜻이 없거나 자신이 없으면 그 오호룡 차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아마 원장 이상으로 역할을 잘 할 거예요. 오호룡 차장이. 대신에 조태용 씨는 해야 될 게 있지. 홍장원이의 그 비리를 갖다 다 밝혀야지. 응? 공작금 지금 아마 거의 100억대 이상을 갖다가 이제 슈킹해서 횡령한 것 같은데 그거 못 밝히면 조태용 씨도 집에 가야지 뭐. 아니
범죄자를 차장으로 데리고 있다가 그 자식 해놓은 그 똥 싸놓은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치운다 그러면 원장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밤이 깊어가는데 다들 편하게 쉬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2024년 12월 16일 깊어가는 밤입니다. 제가 바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